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든지 빠르게만 하려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단점들이 주로 부각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비논리적인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제대로 한 방 먹여주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서가 7월 1일 당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원문인데요. 듣다가 분노가 끓어오르겠지만 제대로 시원한 결말이 있으니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신중히 고려한 결과 한일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수출 통제와 규제는 최고의 신뢰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지었다. 그리고 최근 경영이 미흡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 민감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특정 통제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절차와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를 모두 깨워 분노라는 감정의 끝이 어디인가 일깨워주는 듯한 소리인데요. 한국 전체 GDP 1900조 원 중에서 무려 23%, 가장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반도체에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막아버린 것이죠. 보시면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을 만큼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일본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중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대신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은 최고 수익률 유튜브 채널에서 수많은 일본 관련 영상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품목은 바로 불화수소죠. 일본에 대한 불화수소 의존도는 보시는 것처럼 세 품목 중 가장 낮습니다. 다른 것들은 90% 이상인데 불화수소는 44%가 일본, 이보다 더 많은 46%가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산 불화수소는 순도가 낮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불화수소는 회로의 모양대로 깎아내리는 식각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데요. 순도 99.999%는 써줘야 결함 비율이 낮고 제품의 품질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 아무리 불화수소를 구해도 순도가 낮아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일본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삼성과 SK의 반도체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전체 GDP의 20% 이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아베 총리의 논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메갈로마니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과대망상증이라고 하죠. 현실감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병명인데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게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민족, 빨리빨리 문화가 생활화된 한국을 시비의 대상으로 고른 것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도체보다 낮은 순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국산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까지 실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형 사이즈의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소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발표한 7월에 SK의 계열사인 SK 머티리얼스가 바로 불화수소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였는데요. 다음 달에 불화수소 생산 공장이 준공됩니다. 4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개발부터 생산 공장까지 뚝딱 만들어버린 것이죠. 기업가치 1조 8천억 원의 SK 머티리얼스는 지난해 6,9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NF3를 비롯한 특수 가스들입니다. 전문 가스 업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산불화질소라 불리는 NF3를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시키는 회사가
바로 SK 머티리얼스이고요. 현재는 NF3와 WF6 생산량 세계 1위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특수가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과연 진실인지 의심부터 하시겠죠. 그런데 SK 머티리얼스는 이미 반도체 및 주요 산업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가스들을 최초로 국산화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현재 특수가스 세계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인 산불화질소가 저순도 불화수소를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만든 것으로 순도도 일본산 불화수소와 같은 99.99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스의 또 다른 특수가스들을 보시면 모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순도가 6-9, 99.9999%까지도 있습니다. 세계 2위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따라서 지금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 SK 머티리얼스는 지금까지 일본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팔았기 때문에 굳이 생산하지 않았던 것인데 갑자기 안 준다고 협박하니 바로 쿨하게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번 불화수소 공장은 SK 머티리얼스의 본사가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였는데 올해 안으로 테스트 제품 생산을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본산 불화수소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800억 원이 넘습니다. 6천조 원에 육박하는 GDP를 보유한 일본이 800억 원 정도 수출 안 해도 별로 타격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800억 원의 피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와 오리타 화학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스텔라 케미파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4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이 85.9%죠.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불화수소를 사주지 않으면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산화를 진행 중인 것이 불화수소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공정 장비들까지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국들을 보시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SK가 보여준 불화수소 국산화 속도대로라면 당장의 내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고 후회할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워 조국 광복과 독립국가 건설을 이뤄낼 군대를 편성한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빛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독립군을 계승한 한국광복군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시정부가 일본의 선전포고를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군인 광복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로 우리는 중국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 각지에서 항일전쟁을 할 수 있었으며 1943년 8월에는 영국군과도 협력해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대일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강도 높은 OSS 비밀훈련도 수료해 광복군이 한반도로 침투를 하는 일명 독수리 작전도 준비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작전은 너무나도 아쉽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을 반드시 되찾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한국 광복군의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6위로 군사 강국인데다가 뛰어난 기술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들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막강한 국방력을 위해 5년간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무기들까지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제 초소형 군사용 정찰 위성부터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4천 톤급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 기술 집약적 군구조로 더욱 국방력을 높여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력이 감축되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엄두도 낼 수 없는 탑 클래스의 엄청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은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인 예비군들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0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인데요. 전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예비군 병력들은 군 병력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비군들과 달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단순히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역 생활을 통해 습득한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인 병사들보다 현역 시절에 배운 몸이 기억하는 전투 본능 때문에 예비군들이 더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LA 폭동 당시 한국 예비군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하자 한인들은 미국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십 년간 힘들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았는데요. 이에 한인 예비군들이 직접 나서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진지와 대공초소를 구축하고 지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국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생중계에 나온 대공초소를 보고 한인들이 만든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군대에서 만든 대공초소가 맞다며 만약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이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돼 총알로 벌집이 될 것이다. 아주 전문성을 갖춘 방어체계 형태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들은 폭도들은 더 이상 한인타운에 아예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죠. 더 재밌는 사실은 폭동이 종료된 이후 코리안타운 방어를 담당했던 최고 지휘자가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됐고 그 이후 2시간 뒤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만약 우리에게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순식간에 모인 집단이 단번에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 예비군의 강한 전력은 전 세계에 각인됐죠.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 2015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을 당시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결의도 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군도 더욱 예비군 전략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조직과 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과학화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훈련과 전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 부족했던 훈련 보상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우리 예비군들의 복지 여건을 더욱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다른 수호자인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던 한국 광복군의 후예가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